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어느 정도 이제 진척이 되었다. 살 수 있을 만큼 된 거라고 그냥 추측이 되는데 예. 가격이 어느 정도예요? 그 알박에서 요구하는 가격은 한 7천억에서 8천억 정도 보는 것 같고 엄청난 가격이네요. 예. 보통 그 증착기를 5천억 원 정도로 보기 때문에 네. 아마 토키커, 알박은 캐논 토키커 이런 거 예,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6세대. 예. 5천억 원으로 보기 때문에 알박이 얘기한 7천억, 8천억에는 아마 그 개발비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이기종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디스플레이 얘기를 좀 할 텐데 뭐 전반적으로 시황이나 이런 게 뭐 전방 산업도 안 좋고 뭐 일단 시황 안 좋은 얘기는 나중에 뒤에서 할 테고 오늘 이 기자님이 얘기할 주제는 예, 8.5세대 IT용 예, OLED에 대해서 패널 그 증설하는 거에 대해서 삼성이 지금 한다고 얘기는 안 했는데 공식적으로 그죠? 예. 근데 지금 물밑에서 계속 움직이고 해왔습니다. 있죠. 예, 예. 지금 IT용 8.5세대 OLED 같은 경우에는 예. 용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IT용이라는 게 IT 제품 말하는 것이고 네. 기존의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와 비교해서 그래서 IT용 제품은 뭐 태블릿, 노트북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는 뭐 모니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봐야 되고 한 9인치에서 한 30인치대까지 정도를 IT용이라고 부르나 보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주력은 현재 뭐 10인치 내외 정도 태블릿, 노트북. 노트북이나 예. 태블릿 뭐 예. 이런 쪽이 주력인가 보죠. 예. 어. 30인치까지 만약에 간다면은 기존의 그 화이트 OLED와 기술과 겹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시간 지나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8.5세대라는 건 디스플레이 쪽 업종을 많이 들여다본 분들은 예. 뭐 6세대, 8.5세대, 10세대 뭐 좀 이해를 하실 텐데 이거 어떤 개념입니까? 8.5세대는 그 유리 원판 크기를 말하는데 뭐 네. 가로 세로 길이가 2.2m, 2.5m 정도로 기존에 지금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OLED는 주로 6세대 라인에서 네. 만드는데 그건 그것보다 길이가 더 어떻게 되죠? 큽니다. 6세대 라인은 그 가로 세로가 1.5m, 1.85m 그보다 훨씬 큰 면적이기 때문에 8.5세대가 네. 예. 유리 원판 큰 판이 될수록 좀 큰 인치수의 어떤 패널을 예. 뽑아내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고 스마트폰은 주로 뭐 4, 5인치, 6인치까지는 6세대에서 주로 뽑았다라는 예. 거죠. 예. 태블릿도 일부 6세대에서 했었습니까? 지금도 6세대 라인에서 만들고 있고 네. 예, OLED 쪽은. 근데 네.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이제 수요가 많아지면은 8세대, 8.5세대 라인에서 만드는 것이 경제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네. 다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세대에서 만드는 것보다 8.5세대에서 만드는 게 훨씬 더 뭔가 뽑아내는데 효율이 높다. 예, 라인을 한번 돌릴 때 만들 수 있는 그 패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네. 예.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래서 뭐 IT용 OLED 라인을 깔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풀컷, 뭐 수직 증착,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 얘기들이 나오던데 좀 예. 설명 좀 해주세요. TFT, 그 방막 트랜지스터 공정 후에 네. 유리기판을 반으로 잘라서 증착을 하면은 그게 뭐 하프컷이고 네. 유리기판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돌리면은 풀컷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네. 수직 그리고 수평 이 두 가지 얘기는 네. 그 유리기판을 지면이랑 평행하게 기존처럼 할 경우에는 수평 증착이고 이것을 지면에 세워서 90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네. 지면에 세워서 할 때는 이제 수직 증착.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IT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은 그 8.5세대를 유리기판 자르지 않고 그 풀컷 방식으로 지면에 세우는 수직. 그래서 풀컷 수직 증착 방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6세대에서는 하프컷 예. 한 반 잘라서 그게 다 사실 증착이 어려우니까 이제 예. 반으로 잘라서 그렇습니다. 조금 작게 예. 아까 말씀하신 그 길이 뭐 1.5m, 1.5m, 1.85m 예. 그 반으로 잘라서 했고 또 마스크를 이제 수평으로 올려서 예. 수평에 밑에 있어서 이제 기화시키는 방식으로 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수직으로 하면 예. 수직으로 하는 게 이제 약간 뭐랄까요 그 수평을 하기 힘드니까 이제 세운다라는 의미인 겁니까? 이렇게 수평으로 하게 되면은 마스크가 큰데 여기서 중앙이 처질 수가 있습니다. 무게 처지죠.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재료 손실이 많기 때문에 수직으로 세우면은 네. 여기서 오는 재료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시도를 하는 것 같고 네. 아직까지 이렇게 6세대도 그렇고 8.5세대에서 풀컷으로 하는 것은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유일하기 때문에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는 예, 지금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도 아직 나오긴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누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일본 알박이랑 삼성 디스플레이가 개발하고 있고 네. 알박이랑 작년부터 계속 개발해 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정황 증거가 되어서 예. 우리가 8.5세대의 IT 패널을 만드는 OLED 라인을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외부로 조금씩 알려진 걸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하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예. 지금 뭐 가격 협상 중인가요? 삼성 디스플레이랑 알박이 그 증착기 지금까지 개발해 온 거 놓고 그 네. 양산용 장비 가격 협상을 이제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양쪽이 뭐 공동으로 개발했고 이제 가격 협상까지 갈 정도면 예.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는 이제 수직으로 세워서 예.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어느 정도 이제 진척이 되었다. 살 수 있을 만큼은 된 거라고 그냥 추측이 되는데 예. 가격이 어느 정도예요? 그 알박에서 요구하는 가격은 한 7천억에서 8천억 정도 보는 것 같고 엄청난 가격이네요. 예. 보통 그 증착기를 5천억 원 정도로 보기 때문에 네. 아마 토키커, 알박은 캐논 토키커 이런 거 예, 얘기한 거죠. 맞습니다. 6세대. 예. 그래서 5천억 원으로 보기 때문에 알박이 얘기한 7천억, 8천억에는 아마 그 개발비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대신 삼성 디스플레이는 그 가격의 한 절반 정도, 한 4천억 원 정도 생각하는 것 같고 네. 그 사이에서 가격 협상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와, EUV 장비보다도 비싸네요. 물론 8.5세대가 아까 뭐 2.2m, 2.5m짜리 이제 원판을 얘기를 하셨는데 EUV 장비랑 비교해 보면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디스플레이 장비가 크고 뭐 예.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상당한 금액이네요. 근데 지금 파는 뭐 어쨌든 삼성 디스플레이는 컨셉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뭐 요구 사항을 얘기했을 때고 했을 테고 알박은 그걸 받아갖고 이제 구현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알박 측에서는 우리가 개발하는데 R&D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뭐 그것보다 우리가 3천억 정도는 더 받아야 되겠다. 3천억은 더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7천억, 8천억 얘기를 하는 거라면 삼성 입장에서도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예. 이 가격 협상을 하는 이 양측의 관계에서 누가 더 유리합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알박이 만든 그 풀컷 수직 증착기를 지금 당장 판매할 수 있는 업체는 삼성 디스플레이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양측이 모를 리가 없고 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이제 개발해온 장비의 어떤 완성도 네. 그걸 문제 삼아서 가격을 깎으려 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항상 갑이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데 예. 뭐 사실 서로가 다 단독이지 않습니까? 예, 살 사람도 당장은. 단독이고 만들 사람도 단독이기 때문에 예. 적정한 가격대에서 뭐랄까요 그 협상이 이루어지고 뭐 협상이 이루어져서 될 텐데 지금 가격 협상을 한다는 것은 투자도 좀 임박했다라는 식으로 좀 봐도 되는 겁니까? 예. 그 7월 중에 삼성 디스플레이 내부에서는 그 8.5세대 IT용 그 올해 투자를 결정을 할 것 같고 네. 뭐 그 동시에 가격 협상도 진행될 텐데 그 이후에 뭐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에서 승인하고 그리고 다른 장비도 지금 개발을 해야 되는데 테스트 끝나면은 순차적으로 장비 발주도 나올 것 같습니다. 발주는 언제 정도로 예상합니까? 장비 발주 빠르면은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뭐 LCD 패널 가격은 떨어져서 지금 난리인데 왜냐면 뭐 세트가 안 팔리니까 난리긴 한데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일부 영향을 좀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원래 투자란 것은 조금 이제 뭐랄까요 좀 떨어지고 있을 때 하면 나중에 다시 경기 사이클 올라가면 그때 이제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거니까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이 또 적절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들이 내부에서 좀 팽팽히 맞설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이제 투자를 만약에 결정을 하게 된다. 라고 하면 초기 투자는 어느 정도로 하는 겁니까? 초기 캐파 투자는 같은 거. 네. 그 8.5세대 유연판 투입 기준으로 월 한 15K 기준 15K를 먼저 할 것 같고 15K는 15,000장. 예. 원판 15,000 투입 장. 기준으로.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고 네. 대신 이 사업 자체가 애플의 IT 제품, 뭐 아이패드, 뭐 아이맥 이런 쪽을 겨냥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쪽 수요, 물량에 따라서 15K를 추가 투자할 수 있다는 추정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증착하는 방식이 이렇잖아요. 패널이 있고 밑에 마스크를 네. FMM을 이렇게 밑에 놔두면 밑에서 이렇게 그 재료를 이렇게 기화를 싹 시켜서 이 예. 구멍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화소가 형성되게 하는데 예. 이게 6세대까지는 6세대도 이제 그게 처짐 때문에 반으로 잘라서 했는데 예.
이게 지금 더 커지면은 이거는 8세대로 갔을 때는 안 되니까 지금 요걸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간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일단은 세우면 예, 그런 컨셉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면 뭐 옆으로 가서 붙는 건지 뭐 예, 아마 옆으로 이렇게 가서 붙는 건데 네. 대신 이 기판을 이렇게 마른 수직 증착이긴 하지만 이게 90도로 세우는 것은 아니고 네. 한 80몇 도 정도, 85도 전후에서 그러니까 이게 목표로 90도로 정해놓고 한다기보다는 기판을 세워놓고 유기물을 증착할 때 어느 각도에서 가장 그 재료 손실이 적고 잘 증착될 것인가 이걸 판단한 다음에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업계에서는 한 5도, 82도, 88도 뭐 그 정도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약간 기울어 예, 놓고서는 약간 사선으로 놓고 이렇게 옆으로 간다라는 거죠. 예. 여전히 그래도 어려울 것이다라는 관측도 많은 것 같아요. 예,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여전히 나오고 있고 그래서 네. 결국에는 그 기존의 그 캐논 토키? 것, 네. 예, 네. 그 수평 증착 방식으로 캐논 토키 장비를 다시 개발을 할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투트랙으로 가거나 알바하게 방식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캐논 토키가 이런 디스플레이 증착, OLED 증착 쪽으로는 1등이고 예. 한데 처음부터 캐논 토키랑 좀 얘기해서 개발했으면 어땠을까요? 이게 이제 캐논 토키가 장비 업체이긴 한데 네. 보통 그 갑 같은 을이라고 말하는 ASML 같은 예, 반도체에서는 업체이기 때문에 예전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6세대 쪽으로 뭐 증착기 개발할 때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훨씬 유리한 입장이 있었지만 네. 지금 캐논 토키 입장에서는 고객사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삼성, LG 디스플레이, BOE, CSOT, TMR 있기 네. 때문에 초반부터 삼성 디스플레이를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일부 어떤 장비에서 독점 계약에 묶일 수가 있습니다. 캐논 토키 입장에서는 그래서 굳이 캐논 토키 입장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는 좀 더 좀 상대하기 편한 알박이랑 수직 증착기를 우선 개발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가동을 언제 정도에 하게 될까요? 뭐 연말에 뭐 발주 내고 이러면 예. 뭐 일정들이 있을 텐데 2024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그 IT용 8.5세대 라인은 내후년 하반기군요. 예, 아직 많이 남았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 발주는 올해 나온다 하더라도. 빠르면 뭐 예, 올해 연말. 그럼 거기서는 주로 뭘 만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애플의 IT 제품인데 네. 첫 번째로 예상되는 2024년 나올 걸로 예상되는 아이패드 모델들 말고 그 이후에 차세대 모델들을 순차적으로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 그러니까 지금 시기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네. 그 8.5세대 라인은 2024년 연말 정도에 가동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2024년 처음으로 나올 애플의 OLED 아이패드는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 모두 6세대 라인에서 만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8.5세대 IT용 OLED 예. 라인 TV용이 아니고 그죠? 예, TV는 아니고 RGB로 가는 거고 예, 예. 증착 방식을 기존의 수평 방식이 아닌 수직 방식으로 가서 일단 하는 예, 삼성 디스플레이는 수직으로 하고 있고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수평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급차들의 이제 디스플레이들이 이제 많이 탑재가 되고 있고 LG 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OLED 같은 거 큰 인치수도 지금 뭐 독일의 뭐 고급 브랜드에도 지금 집어넣고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이런 IT형 패널 라인이 증설이 되고 하면은 또 자동차용의 고급 라인에도 좀 들어갈 수 있는 뭐 이런 전기가 마련될 수도 있겠네요. 예, 좀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시장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2024년 하반기면은 좀 길긴 멀긴 한데 뭐 원래 뭐 반도체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좀 멀리 보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네. 근데 그러면은 거기는 공장은 부지는 어떤 라인에 들어가? 8.5세대 라인, 예, 예, LCD 라인 걷어낼 공간이 있는데 L8 라인. L8 라인? 예, 그 집에 그쪽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거기 그 공간이 4개로 나뉘는데 거기에 네. 일부 지금 QD, OLED 라인이 있고 그 나머지 공간에 IT용 라인이 들어가고 음. 그 나머지 또 일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는 QD, OLED 2단계 투자 또는 그 지금 양산이 그 파일럿 라인 연기되긴 했지만 QNED가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 일단 그 기존 8라인에 IT용 그 8.5세대 라인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기존 유휴 스페이스를 그대로 이제 활용하는 거군요. 예, 대형 쪽이라서. 말하자면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 그 사업장이 있는 아산입니까? 탕정이라고 얘기합니까? 아산이라고 얘기하죠. 네, 거기 뭐 A5 얘기하면 참 이쪽 A5 도대체 언제적 A5냐 뭐부터 해서 뭐 말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어떤 용처에 대해서는 아직도 결정이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아직까지는 8.5세대 IT형 OLED 라인이 만약에 된다면 예. 국내 디스플레이 장비 업계도 일부 발주가 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앞뒤로 뭐 증착기가 제일 중요하긴 하겠지만 예, 국내 업체들 위주로 나올 것 같고 네. 그 나오면은
그 기술 발전 방향 봐서 BOE랑 CSOT도 들어올 겁니다. 아마 지금 수평이 유리할지 수직으로 유리할지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일 텐데 그 결정되면은 그 국내 장비 업체들은 이 납품 이력을 바탕으로 해서 또 공급하면서 8.5세대 투자 사이클이 한 번 더 올 것 같습니다.